나는 과소비를 하지도 않고 돈도 아껴 쓰고 지출도 잘 안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돈 쓰는 방법, 그들은 뭐가 달랐을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 돈 쓰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 흔히 말할 때 부자는 뭔가 다르긴 달라요. 그쵸? 뭔가 다르긴 다른데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였을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평범함이 비범함을 만든다. 그걸 실행에 옮겨서 결과값을 만든 게 저는 부자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들이 했던 작은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걸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돈 쓰는 방법. 그들은 뭐가 달랐을까? 일단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은 왠지 누가 보더라도 좀 돈이 없어 보이는 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번쩍번쩍한 게 뭔가 돈이 많아 보입니다. 자,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소비를 하지도 않고 돈도 아껴 쓰고 지출도 잘 안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했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했나? 이 문구만 들어도요, 우리 지금 와닿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신 분들은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정말 잘 구분을 할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돈을 쓰면서 이 물건은, 이 서비스는 나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지불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본인들께서는 우리 가정은 그렇게 돈을 펑펑 쓰거나 과소비를 하는 집이 아닙니다. 근데 돈이 안 모여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모인다는 얘기는 돈을 썼으니까 안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평상시에 신용카드를 쓰십니까? 체크카드를 쓰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거의 그런 분들이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신용카드 쓰는 걸 못났다,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쓰시게 되면 소비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용카드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3개월치 또는 가능하시면 6개월치 카드 사용 내역을 종이로 출력을 해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때 썼던 이 돈들이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지출이었어 라고 생각이 되시면 노란 색깔 형광펜을 칠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다시 보니까 그때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았는데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썩 필요한 건 아니었나 보다. 내가 그냥 그때는 원하는 거였나 보다. 맞아,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빨간 색깔 형광펜을 칠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내고 돌려보내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2차 미팅 때 만납니다. 께서도 스스로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과거에 소비했던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되짚어 보니까 그때는 정말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썼었는데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이 되어서 자신의 과거 소비 형태를 들여다보니 이거는 꼭 필요해서 쓴 돈이 아니었던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막 반성을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쓸 때는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분들은 철저하게 내가 지금 쓰는 이 돈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쓰는 돈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혹해서 그냥 뭔가 갖고 싶어서 그냥 그런 마음 때문에 쓰는 돈인지 그때그때 구분하는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으세요. 자,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어떻게 혼동하는지, 어떻게 좀 느끼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거 딱 이미지 보는 순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유모차입니다. 그쵸? 유모차가 필요한 목적이 뭔가요? 아이를 항상 안고 다니고 항상 업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가 함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유모차인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도 유모차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유모차입니다. 그쵸? 보면은 왼쪽에 있는 유모차도 아이를 앉혀서 이동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모차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스토키 유모차가 떠오릅니다. 요즘 엄마들이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엄마들이 유모차 그러면 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스토키 같은 고가의 유모차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유모차가 마케팅하는 거 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어릴 때 막 유모차에서 흔들려가지고 그러면 뇌가 흔들리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그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엄마와 아이가 정서적인 교감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더 잘 큰다. 더 좋은 정서를 갖고 자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유모차를 안 쓰고 이걸 선택하는 엄마는 나쁜 엄마야. 막 이런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여기 있는 오영일은요, 진짜 바보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스토케 같은 이런 좋은 유모차, 여러분 이런 유모차 타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이런 유모차 탄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 그때는 저런 유모차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유모차를 탔을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형이 있고 제가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형이 타던 유모차를 동생이 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형이 타던 유모차는 동생이 탈 때쯤이 되면 바퀴도 좀 털털거리고 좀 뭔가 좀 사갑고 좀 뭔가 상태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유모차 타고 자란 게 저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유모차 이런 거 안 하고 왼쪽에 있는 유모차를 타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지금 어딘가에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저 멀쩡하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이만하면 됐고, 키도 크고,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 유모차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엄마들이 원하는 거예요. 저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저게 갖고 싶다는 걸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갖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원하는 것이다. 이거는 알고는 돈을 쓰자 이거죠. 두 번째는 냉장고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냉장고는 외문형 냉장고라고 하죠.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죠.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냉장고 어떤 거 쓰셨습니까? 저희 지금 채팅창에 보통 최소 연령대가 아마 30대부터 시작이 될 것 같으세요? 대부분 아마 왼쪽에 있는 냉장고를 쓰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릴 때는 오른쪽에 있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린 다 오른쪽에 있는 2번의 냉장고를 쓰게 됩니다. 그쵸? 근데 2번 냉장고 왜 쓰는 걸까요?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 1번 냉장고가 예를 들어서 한 400리터라고 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냉장고는 650리터, 700리터래요. 용량이 더 크긴 크겠죠. 근데 1번 냉장고를 쓰기에는 우리 집 음식을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서 그래서 2번 냉장고를 쓰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2번 냉장고는 원래 우리나라랑 안 맞는 냉장고예요. 굳이 필요 없는 냉장고입니다. 2번 냉장고는 이거는 서구 사회 서양 사람들에게 필요한 냉장고예요. 왜 그러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집 앞에 슈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마트를 가면은 대형마트 같은 곳에 가서 한 달치 식량을 사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부식 창고에 집어넣고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들 냉장고에 가득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왼쪽에 있는 이런 조그만 냉장고로는 한 달치 식량을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냉장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큰 냉장고를 외문형 문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열 때 너무나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을 그냥 쪼개놓은 것 뿐이에요.
네. 그게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요. 진짜 문 열고 집 앞에 한 1, 2분, 2, 3분만 걸어가면 슈퍼가 있지 않습니까? 양파, 쪽파, 대파, 우유, 콜라,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거 사 먹으려고 하면은 그냥 집에서 걸어서 한 진짜 5분만 가면 웬만한 곳은 슈퍼가 다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트 가서 그때그때 한 달치를 사와서 쟁겨놔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가 굳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2번 냉장고를 써요. 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자분들께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사회 초년생 때 좀 배울 수 있는 감사한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 집은 아직도 1번 냉장고, 외문형 냉장고를 씁니다. 요즘에 결혼할 때 신혼 가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가전을 선택하는 것은 여성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럼 여성분들이 1번 냉장고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을까요? 2번 냉장고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2번 냉장고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약간 요거는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신혼집을 꾸미면 집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그럼 1번보다는 2번이 모양새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냥 2번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2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신혼에 둘이 사는데 음식을 넣어봤자 얼마나 넣겠습니까? 1번이면 충분하고 남잖아요. 저희 집은 지금도 1번 냉장고를 쓰는데 아직도 냉장고가 남습니다. 그리고 1번 냉장고 쓴다고 해서 물을 시원하게 못 먹나요? 수박을 시원하게 보관을 못 합니까? 얼음을 얼리지 못합니까?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도 냉동실에 얼렸다가 한 달 있다가 그냥 해동해서 먹을 수 있고요. 물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야채 뭐 이런 거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1번 냉장고는 가격이 요즘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싸요. 60에서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2번 냉장고는 요즘에 좀 딱 가서 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4개월 전인가 와이프랑 그냥 가전제품 구경을 한번 갔었거든요. 냉장고 우리도 한번 바꿔볼까 이제? 가서는 냉장고가 살만한 걸 보니까 여러분 최소가 300만 원부터예요. 300부터 막 400만 원짜리 냉장고도 있어요. 요새 냉장고에 문 열어줘. 그럼 문 띵 열어줍니다. 아니 그거 말로 문 열어서 그게 뭐가 좋습니까? 내 손 다 있잖아요. 두 손 멀쩡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300만 원이고요. 저는 이걸 8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벌써 220만 원 차익 나네요. 저는 이걸 그냥 갖고 있나? 이걸 ETF로 투자라든 뭔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누가 부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이 냉장고를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 있는 소비를 하면서 난 돈이 없어요. 돈이 안 모여. 이러면 이거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문형 냉장고를 쓰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갖고 싶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원하는 걸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살 때, 이건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원해서 사는 거구나. 이 정도는 인정하고 돈을 쓰자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담사 만났을 때 저희는 꼭 필요한 곳에만 돈 쓰는데 돈이 안 모여요. 이런 말씀은 하지 말자고요. 돈이 안 모이면 돈이 안 모이는 원인을 알고 살자고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돈 못 쓸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원하는 것과 또 필요한 것의 차이의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계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 시계는 34,000원 주고 제가 산 겁니다. 네, 중국제 시계인 거고요. 이 시계 흔히 말하는 우리 애플워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애플워치의 짝퉁입니다. 근데 저도 이 시계를 살 때 사실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애플워치였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애플워치였어요. 근데 그게 시계줄이랑 이렇게 포함하니까 거의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60만 원 주고는 도저히 그걸 제가 못 사겠는 거예요. 제가 필요로 하는 건 손목에 이렇게 걸어놓고 좀 썰렁하지 않게 여름에, 그리고 가끔 이렇게 딱 뒤집어가지고 시계 이렇게 나오게 해서 시간 확인할 수 있는 거. 전 이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애플워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건 애플워치였지만 필요한 건 이런 기능이 있는 시계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산 거죠. 이것만 봐도 누군가는 애플워치를 60만 원 주고 사고 저는 이걸 3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57만 원이라는 차익이 발생하겠죠.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은 경제적인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건 좋은데 이게 필요해서 쓰는 건지 내가 원해서 쓰는 건지 이 정도는 구분하고 돈을 쓰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걸 한번 또 보시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은 했어.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러는 거죠. 나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요. 이 냉장고가. 난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한테는 니즈예요. 나한테는 꼭 필요한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냉장고를 필요로 해서 구매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당신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라는 거죠. 자,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설을 해보면요, 우리 인생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인 겁니다. 애플 핸드폰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갤럭시를 포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내가 고려대를 선택했으면 연세대는 포기하는 거고요. 다 모든 매사에는 선택과 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해피 오영애 채널을 보심으로 인해서 다른 채널을 보시는 거는 포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쵸? 확 와닿으시죠, 여러분. 이건 야식을 먹으면 뭘 포기합니까? 날씬한 몸매를 포기해야 됩니다. 야식을 먹으면서 난 날씬하겠어,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축이라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비하는 것을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축을 선택하면 얘는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난 돈을 좀 쓰고 살아야겠어. 괜찮아요. 그러셔도 돼요. 자기 돈인데 자기가 쓰는데 뭐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축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는 돈을 쓸 때마다 내가 이 돈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쓸 때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과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에는 큰 차이가 안 느껴지겠지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잠깐만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는 25살부터 이제 재무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요, 29살 때 처음으로 억대 연봉이 됐습니다. 너무 기뻤죠. 29살에 억대 연봉이 됐으니까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에 억대 연봉이면 정말 대단한 거였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대단한 거지만 그땐 정말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의 자동차가 보통이 이제 다 수입차였어요. 탈만하죠. 뭐 억대 연봉인데, 그쵸? 근데 저는 그때 자동차가 모닝이었었거든요. 벌써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구두 이런 거 보면 제 구두가 9만 원짜리, 뭐 8만 원짜리 이런 구두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랑 소득이 비슷했던 분들의 구두는 다 명품 구두였어요. 맞춤형 수제 구두 이런 거였습니다. 40만 원짜리 막 이런 구두였어요. 매사에 그런 식이었어요. 저 이런 식의 찰 때 이제 그분들은 애플워치를 차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냐고요. 돈을 모아야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소비를 선택을 하다 보면 저축이 안 된다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돈을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걸 나는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곰곰이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거 볼까요? 우리 경조사비를 선택하시면 우리 보통 뭘 포기하나요? 또는 모임 회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포기할까요? 넷플릭스 보는 걸 선택을 하죠. 네, 우리 뭘 포기할까요?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포기할까요? 저축을 포기할까요? 지출을 포기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을 때 이제 재무 현황표라는 걸 같이 작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작성하다 보면은 뭐 아파트 관리비도 쓰고 보험 비용도 쓰고 뭐 교통비도 쓰고 생활비도 쓰고 항목대로 쫙 나눠가지고 이렇게 재정 현황을 정리를 해봅니다. 근데 가끔씩 교통비가 막 60만 원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뭔가 봤더니 이분들이 주말 부부신데 남편분께서 지방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자가용을 타고 올라올 때도 있고 기차를 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와도 주말에 그 KTX나 이런 거 타고 왕복 10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그거 4번 하니까 그게 얼마예요? 벌써 40만 원인 거죠.
근데 이분은 이거를 교통비로 어쩔 수 없이 쓰는 비용으로 빼놓으신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교통비로 늘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활비인 거예요. 내가 가족들과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생활비의 일부인 거지 교통비가 아니에요. 그 교통비를 책정을 하고 생활비 또 따로 있고 그러고 남는 걸 저축하겠다 그러면 돈 언제 모읍니까? 이걸 생활비로 인식을 해서 교통비를 쓰는 만큼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됩니다. 교통비를 이만큼 썼으면 무엇을 포기할 거냐, 다른 생활비 쓰는 걸 포기할 거냐, 저축을 포기할 거냐. 이분들은 저축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교통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직장인에게 교통비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 교통비용이다. 근데 이건 경제 활동을 위한 게 아니라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생활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비를 쓰는 만큼 생활비를 줄일 건지 저축을 줄일 건지 그런 선택을 하십시오. 생활비를 줄이는 만큼 나중에 저축량이 늘어나서 은퇴가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교통비를 쓰는 만큼 저축을 줄이게 되고 생활비를 유지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만큼 저축되어 있는 게 적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불편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둘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정계획의 사고를 이어나가잖아요. 생각보다 돈 쓰는 게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애플워치 못 사요. 무서워서 못 사요. 지출은 습관이지만 절약은 훈련입니다. 지출은 생각 안 해도 그냥 하게 돼요.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 특별하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돈 쓰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지출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요, 절약하는 거는 생각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치열하게 훈련을 하신 분들, 그게 몸에 체득되신 분들만이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약이라는 값진 행위는 아무에게나 체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훈련을 하신 분들만 체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어떤 취미 활동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싱을 예를 많이 들죠. 제가 복싱을 오래 했으니까 취미 활동으로. 잘하고 싶어요, 나도. 근데 처음에 가면 되게 이게 어색하고 막 휘청휘청거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시는 분이 있고요. 좀 잘하고 싶어서 훈련하는 느낌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잘하게 되고요. 훈련을 안 하신 분들은 시간이 가도 그냥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절약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통장 쪼개기 말씀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은 내 돈을 관찰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번거롭고 귀찮고 이거 한다고 내가 뭐 내 삶이 나아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그게 쌓여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만큼 절약은 훈련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